합을 하면 정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합을 하면 서로 정이 많고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사주에서 합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지지합을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주인TV의 이현준입니다. 명리학 완전정보, 오늘은 제8강으로 지지합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천간의 합을 배웠죠. 10천간끼리 합을 배웠고, 그리고 그 합을 해서 화를 해서 다른 걸로 바뀌는지, 다른 오행으로 바뀌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2지지의 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2지지는 여러 가지 합이 있습니다. 12지지에는 3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합이 있고, 그 다음에 6합이 있습니다. 이 3합은 생지와 왕지와 묘지가 모여서 3합을 이루는 것이고, 방합은 방향끼리, 계절끼리 모여서 합을 이루는 것이고, 6합은 6개의 지지의 12가지 12지지가 서로 합을 해서 화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3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합은 12지지 중 생지, 왕지, 묘지가 모여 국을 이루는 합을 말한다. 그리고 왕지가 월지를 장악하면 더욱 강한 국을 이룬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2지지 중에 생지, 왕지, 묘지가 모였다고 그랬죠. 제가 그 12지지를 설명을 할 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애가 어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 자, 인목은 불의 생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호는 불의 왕지, 그리고 술은 불의 묘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호술 화국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호술 화국을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자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진에서 수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음엔 사유축해서 금국으로 변하게 되고, 해묘미 해서 목국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사주를 보시고 한번 느끼신 게 더 빠르시겠죠. 자, 천간에는 어떤 글자가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간목으로 했고, 다른 천간에 어떤 것들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월지가 왕지를 장악하면 더욱더 강한 국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인오술 화국으로 이게 조건이 맞춰지죠. 거기에 오화가 월지, 월의 지지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호술 화국으로 변해서 이 전체가 전부 화가 됩니다. 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목은 목생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삼합의 이치입니다. 자, 이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목생화가 인호술이 들어가 있으면 화국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 갖고 아까 사유축도 했고 신자진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묘미도 했습니다. 그 해묘미도 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해묘미가 있다면 이것은 목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자진이 있으면 이 글자들 대신에 신자진이 있으면 수국으로 변하고 여기가 전부 다 수가 됩니다. 그리고 사유축이 되면은 이 사주에는 전부 다 금이 지지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오술, 아까 인이 여기에 있었는데 바뀌었죠. 바뀌더라도 인오술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오술이 됩니다. 오술이 되는데, 자, 제가 인이
인이 지금 없습니다. 인이 없는데 오술이 되면은 합을 합니까 안 합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합을 합니다. 자, 이게 반합이라고 하죠. 완벽하게 합은 아닌데 반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술이 합이 되어 가지고 인이 없다 하더라도 합을 하게 되고 화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운에서 작년이 이민년입니다. 이민년이 딱 들어옵니다. 이민년이 들어오면 지지에 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인오술 완벽한 화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운이 오면은 인오술이 된다. 그래서 화국이 완벽한 화국을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면 이 간목은 화국에서 인생을 살아갔구나 한 해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합입니다. 방합은 삼합보다 다소 약합니다. 약한데 그래도 방합은 그 계절의 어떤 합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똑같은 내용으로 밑에 지지에 방합이 있으면 합을 이루고 거기에 국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임묘진이라는 지지에 임묘진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동방목국입니다. 목은 정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묘가 정동입니다. 자, 그래서 동방목국이라고 보고 사오미 여름이죠. 여름은 남방화국입니다. 오화가 정남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오미 그 남방화국이고 신유술은 유가 정서방향이죠. 그래서 신유술 서방 금국입니다. 금으로 모두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해자축은 북방 12시 방향이죠. 북방 수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주를 보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간목이 있는데 임묘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묘진이 지지에 깔려 있죠. 그렇다면 이 임묘진은 전부 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방합이죠. 임묘진이 방향이죠. 봄을 뜻하고 그리고 동쪽을 뜻하고 그리고 목을 뜻하죠. 그래서 임묘진은 방합, 동방목국을 이루게 되고 이 사주에는 지지에 목이 가득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목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묘진 방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차윳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오미 이게 사오미가 됐다. 이러면 전부 다 불바다가 됩니다. 네, 불바다가 되는 것이고 자, 여기에 이제 불바다가 되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묘진이 있습니다. 자, 묘진이 있는데 이 묘진에서 아까 삼합은 한 글자가 빠졌을 때 반합이 됐습니다. 반합이 됐는데 이 방합은 묘진이 있다 하더라도 합을 하진 않습니다. 합은 하는데 그러니까 반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묘진은 합을 이루지 못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 작년이면 이민년이죠. 이민년에 인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이 지지에 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임묘진 목국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목은 목국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민년이 오면은 전체가 다 목으로 변한다. 이 진토가 목으로 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임묘진 목국이 성립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육합입니다. 육합은 이제 두 가지의 지지가 아까는 세 가지였습니다. 삼합과 방합은 세 가지가 모여서 국을 이루었는데요. 이 육합은 두 가지가 모여서 다른 것으로 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자수와 토가 모이면 잡축합토가 됩니다. 그리고 인과 해수가 모이면 인의 합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묘와 술이 모이면 묘술합화가 됩니다. 그리고 진과 유가 만나면 진유합금이 되고요. 신사와 신이 모이면 사신합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게 오미겠죠. 12개 중에. 오미합은 하는데 여기는 무화입니다. 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 불로 화가 되지 않고 토로 화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미합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주변에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세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화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미합 무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 사주를 보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지의 합 중에 육합입니다. 육합은 좌와 축입니다. 이 지지의 좌와 축이인데 좌축합토가 됩니다. 예, 두 개가 모였죠. 그 다음에 인과 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목으로 변하죠. 인의 합 목이 변합니다. 그래서 인의 목 합화 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묘와 술이 있습니다. 묘와 술이 있는데 묘술 합화가 됩니다. 예, 그리고 진유가 있죠. 진유는 합금이라고 그랬죠. 진유 합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지는 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간목 입장에서는 밑에 금을 다 깔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나중에 사주에서 이제 사주풀이를 할 때 이런 게 쓰이겠죠. 자, 그리고 사와 신이 있습니다. 사와 신이 있는데 사신합수가 이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 사와 신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축도 마찬가지고 인해도 마찬가지고 합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사신합을 해서 수가 됐는데 이 신이 여기 밑으로 갔다.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사신이 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건데요. 합을 합니다. 합을 하는데 약합니다. 약한 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운이 와서 이 신금에 타격을 준다. 이 신금을 약화시킨다면 이 사신합수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나중에 사주를 보면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이 있다고만 알고 계시고 이 삼합과 그 다음에 방합과 그리고 육합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지의 합 중에서 이제 오미합을 배웁니다. 자, 오화 입장에서 오화와 미는 합을 합니다. 합을 하는데 서로 합을 해서 화가 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합이 왜 중요하냐? 합이 왜 중요하냐? 이 오화 입장에서는 오미를 미토를 사랑한다, 유정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오화가 엄마가 미예요. 그러면 이 오화는 엄마를 사랑한다, 아빠를 사랑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 적용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가 되지 않지만 유정한 것은 꼭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고 아셔야 되고 다른 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합한다는 자체가 유정합니다. 정이 많고 좋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합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주 전체를 보시고 거기에 써먹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지합을 배웠습니다. 지지합. 자, 아까 제가 인호술 했죠. 사유축, 인호술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사유축도 마찬가지고요. 신자진도 마치고, 그 다음에 해묘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지가 월지에서 굉장히 강해지고, 그게 없더라도 다른 데에 합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모든 것들은
국을 이루고 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끄트머리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합을 이루는 상태에서 지지 어느 한 곳이라도 충이 탁 들어옵니다. 충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지에 충이 있든지, 그리고 우리가 합을 하는데 천간에 합을 있으면 합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지지 역시도 충이 들어오면 그 합이 깨집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합이 충이 들어오면 지지가 깨진다. 머릿속에 항상 되뇌이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지지합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